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9일 밤 9시 56분입니다. 오랜만이죠, 왜 이렇게? 자주 좀 키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길. 오늘은 뭘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변기를 고쳤습니다. 아니, 저희 작업실이 그 오피스텔 사무실인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뭐 취사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뭐 손 씻고 이 닦고 그냥 뭐 쉬하고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관리비를 잘 살펴보니까 수도 요금이 5만 원씩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물을 계속 틀어놔도 틀어놔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물이 왜 이렇게 물값이 많이 나왔나 봤더니 변기가 계속 새고 있는 거였어요. 물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교환을 했어요.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 그리고 이제 관리비 고지서가 또 왔어. 자, 이제 고쳤으니까 이제 한 3천 원 나왔을라나? 하하하 하고 딱 봤어. 또 5만 원 나왔어. 제대로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전문가를 불러야겠다.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당근에 요즘에 검색하면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집 수리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셔가지고 딱 보시더니 딱 아시는 거야. 그냥 이거 이게 저 사가가지고 아래쪽에 고무가 이게 새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번에 여기 갈았는데도 그랬다고 하니까 이것만 가는 건 소용이 없고 뭐 밸브가 2개가 있는데 다 갈아야 된대. 다 사가서 지금. 그리고 그거 넣지 말래. 그거 변기물 깨끗해진다고 파랗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변기 뒤에다 넣는 거. 그거를 넣으면은 이 고무가 엄청 빨리 사가버린대. 그게 들어있더라고. 근데 내가 넣은 건 아니고 전 주인이 넣었나 본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 갈았더니 그 물 새는 소리가 이제 싹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리비는 8만 원이 나왔지만 이걸 안 했으면은 한 달에 5만 원씩 12개월 하면 얼마야? 60만 원, 1년에 60만 원씩 생돈 나가는 거 8만 원에 막았으면 싸게 막았다. 개이득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기를 고쳤어요. 그게 오늘 한 일입니다. 나도 셀프로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셀프로 할 만한 게 아니더라고. 뭐 웬만해서는 나도 DIY로 할까 했었는데 이 일이 좀 크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망한 사랑 사연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그 얘기는 했었나요? 라디오에서? 아니 그 줄임말 사건 있잖아요. 버스카드 그 뻑카로 줄이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소개팅 나와가지고 아가리 다이어터라고 했는데 그거 줄임말로 이제 아다세요? 그 사연 그 사연을 그 사연이 마지막이었죠? 예. 아니 그거 썸네일을 제가 그래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 문장을 썸네일에다가 넣었는데 그 주에 제가 교회에 갔는데 어떡 하다가 이제 제가 유튜버라는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가세요? 하면서 이제 막 갑자기 검색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제일 위에 최신 동영상으로. 근데 그래가지고 그날 일요일에 출근했잖아. 썸네일 바꾸려고. 아무튼 정말 망한 사랑 사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공포 사연이었던 것.
시였고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망한 사랑 사연 가보겠습니다. 펄디 안녕하세요. 숨겨왔던 망한 사랑이자 이불킥 사연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초3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어떤 남자아이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펄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 만난 곳은 태권도 학원이었는데 펄떡이의 잘생긴 얼굴, 묻힌 발차기 실력에 저는 완전 반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펄떡이는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더라고요. 이런 작은 공통점마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해본 채로 초3 여름방학 때부터 6개월 넘게 짝사랑했습니다. 엄청 조숙하시네요. 시간이 흘러 저는 4학년이 되었고 반 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겨 펄떡이와 같은 반이 된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저는 제가 펄떡이를 좋아하는 와중에 같은 반이 된 게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백하면 100% 성공이라는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초딩 때 저는 인기가 많았어서 남자애들 5명이 저를 두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제 자신감에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같은 반이 된 이후로 마구 들이댔습니다. 이면지와 색종이를 자르고 붙인 이상한 선물을 만들어서 펄떡이에게 주고 급식에 나온 아이스 홍시를 양보하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까지 줬습니다. 제가 펄떡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4학년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쯤 했으면 펄떡이도 나를 좀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고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종이에 펄떡아, 나 너 좋아해. 너는 너무 착하고 잘생기고 발차기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 마음을 받아줄래? 라고 꽤 길게 써서 펄떡이의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펄떡이를 불러서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펄떡이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발로요. 펄떡이는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향해 갑자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구경하던 친구들은 교실을 마구 뛰어다니며 놀려댔습니다. 모순적으로 펄떡이는 웃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제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 뒤쯤 어머니가 너 혹시 펄떡이 좋아한다고 편지 썼어? 물으셨습니다.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차인 것까지 말해야 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제 고백 사건을 친구들에게 전해 듣고 엄마한테 저 좀 주의시키라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발로 차인 제 사랑이 선생님 귀에 들어가고 제재당한 것까지 이불킥이며 망한 사랑입니다. 발차기로 시작해서 발차기로 끝난 제 사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가는 사연이네요. 발차기는 왜 했고 선생님은 그걸 엄마한테 왜 얘기하지? 주작 아니야 이거? 주작 같은데? 이해가 안 가요. 예. 옛날엔 그랬다고요? 옛날에 그랬나? 근데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치고 갑자기 발차기를 한 이유는 편지에 너는 너무 발차기를 잘해 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쭐해져가지고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3학년이라면 4학년이구나. 발차기 잘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그냥 매력 발산한 거 아니에요?
고백을 받아준다는 뜻 아니었을까? 아닌가? 아이고 참. 아까 전에 그리고 남자애들 5명이 저를 두고 싸우기도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채팅창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서로 가지라고 싸움. 아까 전에 읽다가 채팅창 보고 엄청 웃겼네. 그 요즘 유튜브 쇼츠에 자주 뜨는 게 있습니다. 난 대학 시절 묵찌빠를 전공했단 사실 니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쏙 다 빼주마.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죠? 난 묵찌빠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그게 그 리타라는 뮤지컬인데 그게 리타라는 여자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두 남자가 서로 가지라고 싸우는 거다. 그 리타라는 여자가 엄청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지라고 싸우는 거임.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신청곡은 시소의 사랑이 아닌 단어로 뭐였죠? 신청곡은 시소의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입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소의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와 시청자 여러분. 올해 제게 생긴 망한 사랑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제가 제주도로 혼자 놀러 갔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제가 잡은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한 소규모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개하가 처음이었던 저는 스태프분들이 친절히 안내해 주셔서 친해졌고 얼떨결에 저녁 파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파티는 의외로 조용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여서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잔잔한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오늘 비번이었던 스텝 한 분이 뒤늦게 참여하셨습니다. 뒤늦게 참여하신 스텝은 저만의 호미였습니다. 그녀는 청순하고 수수한 외모에 다른 게스트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고 조용한 목소리에 사실 얼굴에 반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멈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제주도 첫날 밤은 호미의 얼굴만 보다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친해진 호미와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바닷가를 다녀온 후 1층 여자 숙소 공간의 거실에서 스태프들과 간단히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여자 게스트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인사와 식사를 하겠다는 양해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가 왜? 새로운 여자 게스트는 1년 전에 1년 정도 사귄 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아이고. 전 여친은 즉시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너 뭐야? 우리 모르는 사이야? 남들의 이목이 쏠리는 걸 걱정한 저희는 급기야 비밀 전 여친과 전 남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스텝 4명과 전 여친과 저는 대화 코드와 성격이 잘 맞아서 모두 사회 친구를 하기로 했고 제주도를 함께 놀러 다녔습니다. 서로 고민거리와 개인사들을 나누던 중 서로의 이야기에 다들 깊은 공감과 위로를 보내주었고 저희들은 더 깊은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전 여친은 이후 새벽에 절 불러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며 못다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때 저는 호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못한 제게 기다리는 후폭풍은 어마무시했습니다. 다음날 전 여친의 태도가 이상한 겁니다. 원래라면 다른 게스트하우스를 옮겨갔어야 했지만 계속 연박을 하고 저에게 슬쩍 스킨십도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여친, 넌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 응? 뭐 전 여친 친구 정도지.
아니, 진짜 진지하게 생각 못하겠어? 아, 정말 난 이제 너한테 마음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절 아닌 거절에 전 여친은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어르고 달래서 돌려보냈고 다음날 일이 터졌습니다. 다른 여자 스텝과 호미가 절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전 여친이 연애 사실을 고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여친과 호미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제 연애에 큰 장애물이 생겨버린 거죠. 해명할 기회도 없이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고 나머지 부산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호미에게 연락했습니다. 호미야, 제주도에서의 스텝은 언제 끝나? 나는 한 달 살이라 다음 주에 끝나. 아, 그럼 너 끝날 때 맞춰서 갈 테니 같이 놀자. 정말? 오빠 올 수 있어? 안 그래도 제주도 한 번 더 가려고 했는데 너랑 꼭 놀고 싶어서. 좋아, 그때 봐. 호미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수락했고 저희는 1박 2일 동안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고 고양이가 가득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마지막에서 호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전 남자친구를 못 잊었고 저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더군요. 그렇게 전 여자친구의 방해도 아닌 전 남자친구의 이슈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해버린 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호미를 짝사랑하는 중입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후기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주 불렀던 이문세님의 옛사랑 신청합니다. 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전 여친을 만나지? 그리고 어떻게 전 여친하고 이렇게 또 다른 스태프들하고 재미나게 같이 놀러 다니지? 야, 이거 완전 미국이네요, 미국. 재밌다, 재밌어. 참. 요즘도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거 있어요? 한동안 또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막 올레길에서 막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죽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참, 저도 그 친한 만화가 형님이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셔가지고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야,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홈파티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어색하고 정말 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종종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군요. 미국식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미국식도 아니었어. 제주식이었어. 자, 그러면은 이문세의 옛사랑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조용히 펄밤을 듣는 20대 대학생 남성입니다. 펄밤을 듣기만 하다가 저에게도 망한 사랑이 있어 용기를 내서 사연을 씁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우연히 어머니께서 여름방학에 동네 절에서 하는 불교 여름학교에 신청하여 저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3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있었고 평소 소심했던 저는 조용히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죠. 여름학교의 첫날은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두 번째 날은 다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합숙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첫날은 어색함을 풀기 위해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멀리서 보이는 어떤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호미라고 하겠습니다. 호미는 아담한 키에 무쌍인 눈, 그리고 눈웃음이 정말 예쁜 친구였습니다. 활동하는 내내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갔고 첫날 일정이 끝날 때 소심했던 저는 큰 용기 내서 호미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집에 가서 다음 날 준비를 마치고 어서 하루가 지나길 바라며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는 준비해둔 짐을 들고
신나는 마음으로 여름 학교에 갔습니다. 간단하게 인원 체크를 하고 수영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죠. 버스 자리는 남자아이들은 뒤쪽부터 차례대로 앉고 여자아이들은 앞쪽부터 차례대로 앉아서 갔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저를 도와줬을까요? 저는 남자아이들 중에 마지막으로 탔고 호미도 여자아이들 중 마지막에 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호미는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인사만 했고 호미도 웃으며 인사를 해줬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저는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고 가지고 온 닌텐도를 꺼내 마리오 카트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호미는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이 보였죠. 한참 하고 있었는데 호미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펄떡아, 재밌겠다. 나 한번 해보면 안 돼? 저는 닌텐도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 핸드폰 게임 할래? 저는 또래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바꿔 게임을 하면서 게임 이야기도 하고 과자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좀 친해졌습니다. 호미는 다른 동네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와 동갑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을 다녀왔을 때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게임하며 재밌게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호미에게 새벽 예불할 때 갈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갈 거라고 저에게도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쪽잠을 자며 4시에 법당으로 갔습니다. 스님들과 몇몇 아이들이 보였지만 호미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피곤해서 못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도로 방으로 와서 별 생각 없이 잤습니다. 아침이 되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호미를 보니 새벽 일은 까먹었나 봅니다. 그저 웃으며 호미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호미의 밥 양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원래 밥 그렇게 많이 먹어? 여자아이에겐 좀 무례한 질문일 수 있었는데 호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야. 야무진 그 말에 저는 호미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과 표정을 아직도 기억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호미를 찾아 번호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호미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어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라는 여름학교 지도 선생님의 말을 위안 삼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혹시나 호미가 나올까라는 마음에 5학년, 6학년에도 여름학교에 참여하였으나 호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해진 친구와 이야기하다 친구가 호미를 알고 있다고 괜찮으면 같이 놀자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좋다고 하고 싶었지만 소심한 저는 아니야, 몇 년이나 지났는데 나를 기억하겠어?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참 바보 같죠? 대학생이 된 지금은 소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지만 가끔 그때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할 때 나갈 걸, 번호 미리 물어볼 걸이라는 괜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도 밥 잘 먹고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펄디 건강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입니다. 그 고등학교 친구랑 지금도 연락되면은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요. 만나봐요. 궁금하잖아. 내가 궁금해서 그래, 내가. 한번 만나봐요. 요즘도 밥 많이 먹는지 한번 물어보고, 기억 못하겠지만. 그리고 닌텐도, 닌텐도는 사연자분 거였구나. 역전재판 해봤는지도 물어보고. 제가 신청곡 제임스 블런트 You Are Beautiful 틀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You're Beautiful 이었습니다. 뭐 CF나 이런 데서 자주 들어보신 곡이죠. 목소리가 참 좋네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때는 제가 해군 부사관이었던 시절. 저는 혈기왕성한 못쏠 20살 남자였습니다. 왠지 성인이 된 후에 연애를 하지 못하면 저 하늘의 별이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저는 만남 어플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잘 통하던 어떤 여자와 매일 밤 통화하며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각을 많이 해서 혼났지만 제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내일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함정 근무를 한다면 주기적으로 항해, 즉 출동을 하는데 1주에서 2주간 휴대폰을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젊은 총각의 팩이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친구가 내가 2주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나가리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택시에 타서 기사님, 구미 갑니까? 어제 대구도 다녀왔어요. 참고로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 근무했고 그 여자는 구미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얼굴 도장을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군 장정의 구미행 사랑특급 열차가 출발했고 기사님께서는 현금 3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돈이 얼마 없던 저는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고 버스 막차 시간 때문에 그녀를 1시간가량밖에 볼 수 없었죠. 1시간 보려고 왕복 6시간 동안 택시를 탄 겁니다. 아주 상남자스러운 모먼트 아니겠습니까? 이 방문이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항해를 마치고 나서는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애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화해하는 단짠 커플이 되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는 말과 쌍욕을 하는 것에 지친 저는 그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헤어지길 원하지 않았기에 헤어진 후에도 매일 저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도 헤어지고 다시 사귄 적이 많았기에 이대로면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 같았던 저는 쓰레기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와 사귄 겁니다. 재수없는 소리지만 군대 시절에는 군살도 없고 잘생겨서 여친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아무리 집착이 많던 전 여친도 제가 여친이 생기자 연락을 끊었고 저는 전 여친 연락이 끊기자 여친에게 미안해, 나 너 안 좋아해 라며 쓰레기같이 헤어졌습니다. 쓰레기와 상남자는 한 끗 차이 아닐까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제대한 지 5년이 지났고 연애 안 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업보 때문일까요? 저는 제대 이후 어떤 여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남자같이 전 여친에게 다시 매달려봤지만 차단당한 지 오래더군요. 파리 빛나는 밤에 제 사연이 나온다면 이 외로움이 조금은 가실지도요. 여담으로 전 아직도 그 여자친구가 다시는 못 만날 최고의 여자라고 뒤늦게 후회 중입니다. 신청곡은 쿨의 애상 신청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상남자, 하남자 사연으로 오기도 했고 망한 사랑으로 오기도 했네요. 그렇군요. 이야, 현금 30만 원으로 택시 타고 동해에서 구미까지 가기? 묻혔다 묻혔어. 그때 군인 해군 부사관이면 20살이면 하사일 거 아니에요. 야, 그 월급도 되게 짜게 줬을 텐데, 야, 그거를 30만 원을 태웠네. 대단하시다, 진짜.
저는 그런 선택은 못할 것 같아요.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럴 때는 해보죠.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쿨의 애상이었습니다. 이만한 그룹이 없다 진짜. 혼성 그룹 중에 이만한 그룹이 없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당히 긴 사연입니다. 글을 3번에 걸쳐서 나눠 쓰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펄밤 1기부터 애청해오고 있는 펄떡이 올시다. 지금 혼담이 오가고 있는 여자를 만나기까지. 저는 친구들로부터 공인받은 망한 사랑 콜렉터였습니다. 펄밤이 3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도 무척 반가웠는데 망한 사랑 특집을 한다고? 이건 못 참지. 그래서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0년 전. 제가 대학교 학생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 호미는 또 호미네. 호미는 저와 같은 공대는 아니지만 다른 단과대에서 학생회를 했었죠. 당시 모쏠이었던 저는 무척 서투른 쑥맥이었습니다. 좋아하는 티를 좀 내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암살 시도에 가까운 일들이었죠. 호미에게는 단둘이 밥 먹자고 말을 꺼내는데도 몇 달이 걸렸으면서 혼자서 마음만 커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등굣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YB 전국 투어 콘서트 홍보 플래카드가 거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침 찾아보니 서울 콘서트는 매진이지만 12월 29일 의정부에서 열리는 올해의 마지막 콘서트는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 좋은 앞자리로 무언가 홀린 듯이 2장을 예매했습니다. 호미도 YB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YB 노래를 고등학교 때 좋아했고요. 호미에게 콘서트에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나 끙끙대다가 큰맘 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YB 콘서트 표를 예매했으니 같이 가자고요. 호미는 제게 무척 고맙다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기야수! 긴장된 마음으로 평소 잘 입지 않던 코트를 차려입고, 야, 12월 29일에 코트면은 진심이네 이거는. 지하철역에서 호미를 만났습니다. 호미와 의정부역 근처에서 파스타를 나눠 먹고 드디어 결전의 장소, 의정부 문화의 전당에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콘서트에 같이 따라왔을 정도면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만 붙으려 해도 호미는 저와 항상 한 발짝 거리를 유지하며 그저 윤도현 아저씨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미는 자기 휴대폰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이상형은 40대 미중년이라며 윤도현 아저씨 연배의 아저씨들 사진이 가득한 사진첩을 보여주더군요. 콘서트를 마치고 나오면서 호미가 콘서트 표값을 어떻게 보내주면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유 됐어, 나중에 밥이나 사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호미는 8만원짜리 밥을 어떻게 사? 빨리 계좌번호 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연애 관련 다른 질문들도 던져봤지만 시큰둥하더군요. 왠지 데이트가 망한 것 같았지만 저는 호미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계좌번호도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저녁 먹고 운동 삼아 잠깐 산책을 나갔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언가 홀린 듯이 ATM에 카드를 넣고 계좌 조회를 해보았어요. 계좌에는 호미 이름으로 8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학생회를 했다 보니 제가 학생회비 관리 명목으로 터둔 계좌가 있었는데 학생회 게시물에 남겨져 있던 제 계좌를 굳이 SNS에서 찾아 거기로 콘서트 값을 입금한 거예요. 저는 그 길로 공원에서 엉엉 울면서 담배 한 갑을 다 태우고 맥주는 500ml 6캔을 다 마시고 술에 떡이 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분명 7시쯤 잠깐 운동 삼아 산책하고 온다던 애가 11시 반이 넘어서 담배 냄새 진하게 풍기며 술에 떡이 되어 들어오니
어머머, 얘가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놈아! 등짝을 펑펑 때리셨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고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호미에게 밥을 먹자고 했어요. 사실은 너 많이 좋아했다. 근데 콘서트 표값 넣은 거 보니까 네 마음 잘 알겠다 라고요. 호미는 웃으면서 아니 콘서트를 봤으면 표값은 넣어야지 라고 하더니 콘서트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제 마음을 눈치챘고 그 마음도 너무 고맙지만 지금은 자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봄이 되면 자기가 지금 한 선택을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미안하다며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긴 제 첫사랑은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글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두 번째 글 빨리 읽어야겠다. 그 후로 4달이 지나 봄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쯤 되니 호미에 대한 마음을 거의 접었습니다. 밤잠도 여러 번 설치고 자다가 꿈에 몇 번 나타나 벌떡 일어나곤 했는데 봄쯤 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다른 친구가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고 댓글을 달았는데 호미가 그 댓글에 자기도 같이 껴달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아니 마음을 정리해가고 있었는데 봄이 되어서 진짜 마음이 달라졌나? 아니 실컷 차놓고 왜 이러는 거야? 싱숭생숭했지만 일단 나가보았습니다. 막상 저를 불러낸 술자리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가 저와 홈이 둘더러 가보라며 윤하 콘서트 티켓을 주었는데 호미는 그 콘서트 티켓을 저에게 다 줘버리며 철벽만 치더군요. 그냥 눈치 따위 필요 없고 술이 엄청 고팠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갑자기 호미가 저에게 한 잔 더 하자는 거예요. 헐, 이미 새벽 2시가 넘어서 연술집이 마땅치 않았는데 호미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미는 앉더니 불쑥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날 이후로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래서 한 잔 더 하자 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호미의 말에 저는 정리된 줄 알았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나는 네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 우리 친동생은 나보고 미쳤냐고 그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 데이트 신청까지 했으면 무조건 잡아서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늘 호미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며 호미가 좋아할 말만 고심해서 말하던 제가 이쯤 들으니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럼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호미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친구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자학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멘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만나봐야 패만 끼칠 거라고 나는 쌍년이다. 이 얘기만 3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못 본 사이에 호미도 담배를 배운 것 같더군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담배를 한 개비 물고는 라이터로 담뱃불을 당겼습니다. 그 순간 호미의 라이터에서 활화산 같은 불이 붙더니 호미의 앞머리를 홀라당 다 태워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호미는 껄껄 웃으며 내가 이런다니까. 내가 이래서 안 돼. 난 쌍년이야. 또다시 자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는 저는 맥주를 사느라 잔고가 1540원밖에 없는 카드를 부여잡고 1,500원짜리 간이 물티슈를 간신히 사서 홀라당 타버린 호미의 앞머리와 이마를 닦아주며 호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마음 다 정리해가는 나한테 그렇게 못된 말만 늘어놓고
또 내 마음 아프게 머리까지 태워먹니? 아이고. 그 사이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은 더 밝아오고 더 얘기하고는 싶은데 얘는 계속 똑같이 나 쌍년, 나 쌍년이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호미와 더 얘기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더군요. 태산같이 무거운 마지막 미련을 털어내고 자리를 일어나 그냥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조금 기다렸다가 그 길로 집에 와서 낮 2시까지 퍼질러 잤습니다. 근데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미가 대체 뭔 얘기를 하려던 거였는지 한번 봐야겠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호미는 잠수를 탄 채 이틀 넘게 답장이 없더군요. 그래서 호미가 주관하는 학생회 행사 공지를 보고 행사에 쫓아갔습니다. 카톡 좀 봐라. 너 행사 마무리되면 한번 얘기 좀 하자. 늘 호미의 심기만 살피며 말하던 제가 조금씩 성질을 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 며칠 뒤 학교 카페에 호미와 잠시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주려 했는데 호미는 사양하더군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이 얘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호미는 내가 그날 술을 많이 먹었나 봐. 나 술 마시면 아무 말 대잔치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호미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들려주면서 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듣고 싶다고 하면 내가 그런 말도 했어? 미쳤네. 아무 말. 알잖아. 나 쌍년인 거. 호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자 호미를 떠올리며 밤잠을 설쳤던 숱한 밤과 호미의 말 한마디에 웃고 말 한마디에 울던 지난 1년의 시간이 참 허망하고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호미가 다음 수업이 빠듯하다며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 잘 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마음 아픈 1년간의 짝사랑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번째 글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마지막 3번째 글 읽겠습니다. 그 후로 호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개팅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연애가 다 싫고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학부 졸업 때까지 그렇게 모쏠로 지냈습니다. 반지의 제왕급 3부작이래. 그로부터 2년 뒤 저는 졸업했습니다. 저는 호미에게 제 졸업 일정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미는 어떻게 알고 제가 졸업사진을 찍는 날 귀신같이 사진 촬영장에 와서 선물을 주고 단둘이 사진도 찍고 가고 그렇게 철벽을 치더만 술을 먹자며 단둘이 술까지 한 잔 마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신기했습니다. 대학 졸업 1년 뒤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역시 호미에게는 부고를 따로 알리지 않았는데 호미는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교차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알고 찾아와 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카톡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부친상이 있었던 6년 전 카톡이 호미와 나눈 마지막 카톡이군요. 그 후로 호미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소식 정도만 확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교훈은 없습니다. 만약 교훈이 있다면 담배를 피우기 전에는 라이터 화력 조절에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요. 흡연자 여러분 담배를 끊읍시다. 담배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그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망한 사랑 2탄도 용기 내 올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도 망한 사랑에 마음 아파하는 청춘들이 있다면 부디 저처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잘 가꾸고 스스로를 잘 지켜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서로 좋은 면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군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참 재미있네요. 재미있는 사연이었고요. 또 올려주십시오. 망한 사랑 사연. 정말 글을 재미있게 잘 쓰시네요. 신청곡은 3가지 신청곡 중에 제가 틀어달라고 보내셨는데 제가 3가지를 읽어드릴 테니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채팅창으로 골라주시죠. YB의 담배가게 아가씨, 토이의 좋은 사람,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3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걸로 들어드릴까요? 투표 들어갑니다잉. 333 3333 1133 1과 3으로 갈리는 분위기. 자, 지금 3으로 가죠. 왜냐면 밤이니까.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었습니다. 다음, 아니 오늘따라 근데 유튜브 음원들 음질이 왜 이렇게 좋은 것 같지? 되게 선명하게 들리네. 뭔가 음악이 뭔가 좋아졌나? 기술이? 기분 탓인가? 아무튼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펄디. 고2 때 마지막으로 펄밤을 보고 지금은 휴가를 나온 군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적으려는 사연은 망한 사랑, 하남자, 이불킥 세 주제가 겹치는 종합 선물 세트 사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20살, 한참 대학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밴드 동아리 부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과 친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랑 동갑이고 동기인 한 여자와 유독 더 친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는지 그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원래 사람 감정이라는 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특성상 공통 필수 교양이라는 과목들이 겹쳐서 그런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또 같은 세션이라 서로 평가도 해주면서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밤에 심심하면 그 친구와 전화도 하고 쓸모없는 일상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점점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대화만 해봐도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기보다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스스로 부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연도 5월에 입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가까워졌던 것은 대략 10월쯤이어서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곧 군대에 가야 하는 이 상황에 고백하는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닐까. 아니 근데 제 얘기를 내가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군대에 가야 하는가? 등등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연말에 있는 제 생일 때도 단 둘이서 같이 제 생일 선물을 사러 갔다가 카페에 시험 공부를 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자체가 저에겐 선물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12월 중순쯤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더 이상 친구로 지내기 힘들다.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을 꺼내버렸고 그 친구의 대답은 나도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 너를 존경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이게 좋아하는 감정인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일하게 대답을 그 자리에서 촉구했고 결국 그 친구는 존경하는 마음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 뒤로 친구로 지내기로 했고 저도 그 당시엔 그것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은 고백하기 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밤에 전화도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하남자처럼 친구인 척을 하며 사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과했던 적이 몇 번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뭔가 이상했던 점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저도 얘가 군대 때문에 이러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학기를 마치고 본가에 내려갔을 때 손편지를 주고받았다던가 군대에 가기 전에 제 동네에 놀러 가겠다고 약속한 것, 여전히 밤에는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것 등등이 있었죠. 결국 2월 동아리 MT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을 때 그 친구와 다른 날에 또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끝내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날 저녁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반응은 다름없었습니다. 한 번 더 그 친구의 입에서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2번씩이나 그 친구에게 까이고 본가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후에 제 동네로 놀러 오겠다는 약속은 지킴. 크크. 편지도 주고받음. 크크. 그러다가 결국 입대를 했고 그 뒤로는 간간히 안부만 주고받다가 그 친구의 남자친구 소식을 SNS를 통해 알게 된 후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이 작자는 쇼폼을 공유하길래 짜증이 나서 저는 SNS 계정을 비활성화해버렸습니다. 훨씬 낫더군요. 이제는 제가 일부러 그 친구를 피하고 있습니다. 복학해서 마주하면 뭐라 할지는 미래의 저에게 맡기겠습니다. 걔의 친구 스펙트럼이 넓었던 건지, 저를 가지고 놀았던 건지, 군대라는 장애물 때문에 꺼렸던 건지, 아니면 더욱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고민을 하다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좋은 경험했다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려 했지만 워낙 뒤얽히고 어지러워서 구구절절 되어버렸네요. 오늘부로 딱 저녁까지 100일 남았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네요. 신청곡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해피엔드 신청합니다. 이야, 100일 남으셨다고요? 어디 보자. 그러면 한 석 달. 올해 나오시네? 11월 말, 한 12월 초에 나오시겠네요? 너무 좋겠다. 근데 시간 진짜 안 가겠다. 이게 다 저 군대에서 휴대폰 쓰게 해줘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아예 안 보면은 생각 안 나는데 에이 이게 다 군대에서 이게 휴대폰 쓰게 해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 농담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휴대폰 쓰게 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사연. 사카모토 류이치 해피엔드 신청하셨죠? 요거 틀어드리고요. 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의 해피엔드였습니다. 구슬프군요, 멜로디가.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망한 사랑으로 쓸까 이불킥 사연으로 보내볼까 고민하다가 보내봅니다. 때는 중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느 미술학원이 그렇겠지만 미술학원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보는 순간 제 눈에 들어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짝사랑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초소심쟁이에 잘난 것도 없는 저는 그저 바라만 보며 속으로만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여자아이는 저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와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데생을 시작해야 하지만 어쩐지 그 여자아이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어쩌지? 연필이 없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엔 그녀가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건 기회야. 이렇게 생각한 저는 그 아이에게 연필을 건네주며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심어주고 인사라도 건넬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대로 초소심쟁이였던 저는 그녀에게 직접 연필은 주지 못하고 무심한 듯 툭 던져주고 쓱 지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윽고 연필을 잡고 그녀에게 툭 던진다는 게 그냥 던져버렸고 그녀는 그 연필을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복싱의 스웨이 동작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제가 던진 연필은 바닥을 뒹굴었고 긴 정적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저를 넌 뭔데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뭐라도 변명해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꺼낸 말은 정말이지 최악이었습니다. 아깝다. 맞출 수 있었는데. 저는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필을 집어던진 미친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저를 쭉 무시했고 제 첫 짝사랑도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사연은 끝났습니다. 신청곡은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빨간 내복 야코의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를 신청합니다. 요새 제 아들, 딸이 차에 탈 때 펄디 사연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거 아빠가 쓴 거라고 말해주면 정말 놀라겠지요. 정민아, 다연아, 아빠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한다. 첫째는 엄마야.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웃긴데요, 사연이? 아니 근데 아이들한테 들려준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거 15금인데? 아무튼 빨간 내복 야코의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1분 35초짜리 노래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목이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지? 빨간 내복 야코의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였습니다. AI인가? 사람이 부른 건가?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미님. 항상 유튜브로만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사연이 있어 한 글자 적습니다. 때는 거진 10년 전 한창 간호학부생으로서 실습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필수로 정신과 병동 실습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분들과 함께 탁구도 치고 산책도 하고 교육 시간에 다 같이 둘러앉아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특수한 장소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연히 만난 인연들이 너무 감사했고 인생의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제 인생의 몇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왜 컨텐츠를 망한 사랑으로 정했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병동 실습 중에서 가끔 다른 학교와도 같이 실습을 돌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여학생들 중 딱 한 명의 남학생이 있었는데 매우 조용하고 차가워 보여서 친해질 기회가 없어 말 한마디 섞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고 한 공간에서 환자분들과 학생들, 선생님들과 다 같이 빙 둘러앉아 무슨 교육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혹시 그 느낌 아시나요? 밥 먹은 직후라 배는 부르고 옆에 나 있는 큰 창문에서 햇빛이 쏟아지고 바람이 서서히 불어와 기분이 딱 좋아질 때 어느 순간 주위의 소음은 ASMR처럼 변하면서 점점 졸음에 빠지게 될 때 아마 그때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저도 모르게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눈을 감고 있어도
햇빛 때문에 밝은 느낌은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그 남학생이 어느 순간 본인 손으로 제 눈 위에 햇빛을 가려주고 있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늦은 오후 열린 창문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주위의 소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때의 일의 마무리는 제가 감사하다고 했나? 아무튼 그 남학생은 그때도 아무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지? 나한테 관심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심성이 착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우연히 단 둘이 있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둘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어디 아프신 거냐고 아파 보인다라고 했어요. 마침 그날 늦잠을 자 세수조차 못하고 갔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아파요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는 거기서 영원히 끝났습니다. 망한 사랑이기에 시작도 못 해봤긴 했는데 참 시간이 지나도 정말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학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만났는지, 연인에겐 더욱더 배려 깊은 언행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타인에게 받은 감동은 더없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가령 전 남친들과 주고받았던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값비싼 선물들보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어깨가 다 젖어도 굳이 작은 우산을 같이 쓰고 갔던 순간, 아무렇지 않게 비에 젖는 내 신발을 생색도 없이 닦아주던 순간 등등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받아본 타인의 선의는 제가 아마 눈을 감는 순간까지 기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인생에 감사한 순간을 남겼듯이 감히 저도 누군가에게 사는 동안 가끔 떠오르는 추억 속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제게 감사한 분들 중에는 호미님도 포함입니다. 자, 신청곡은 잘생긴 NCT 127? 이거 127이라고 읽는 거 맞나요? NCT 127? 예, 우산입니다. 127이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 나는 옛날 H.O.T를 핫이라고 읽는 그 아줌마들, 아저씨들 보면서 왜 저래 진짜 H.O.T가 무슨 핫이야 이랬는데 내가 NCT 127을 NCT 127로 읽는 아저씨가 될 줄이야.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다 이렇게 됩니다. NTC 127이에요? NCT 127이에요? 진짜로? 아무튼 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연자분께서 그 글을 정말 예쁘게 쓰시네요. 근데 문장이나 이런 게 생각도 그렇고요. 참 감사합니다. NCT 127의 우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망한 사랑 플러스 하여자 플러스 이불킥 사연입니다. 카테고리 준내 길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해 전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친구가 이 남자 놓치지 마라 하고 호들갑 떨며 소개팅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가 아는 사람인데 모임에서 친구의 여행 사진을 다 같이 보다가 그분이 사진 속 저를 보고는 이분은 누구냐 묻더랍니다. 친구가 절친이라고 하자 몇 번 더 저에 대해서 묻다가 만나는 분은 없는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친구는 이 새끼 아가리 다이어트해요는 아니고 아직 혼자라고 혹시 소개를 원하시냐 물었고 그분은 수줍게 부탁한다고 했더랍니다. 사진을 먼저 받아봤는데 엄청난 쾌남. 저는 당연히 수락했습니다. 뜸들이기?
상여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친구가 즉시 제게 그분 연락처를 주고 우리는 우선 문자로 인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참 정중하고 젠틀하고 지적이고 다정하고 매너 있고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며칠간 대화 끝에 우리는 토요일 점심 무렵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얼마만의 연애 활동이냐. 도파민 터진다. 오이 전두엽 군 진정하라구. 온갖 호들갑을 떨며 새 옷을 사고 비둘기처럼 집으로 날아와 때 빼고 광내고 얼굴에 온갖 팩을 얹고 다음날 붓기가 생기지 않게 단식까지 해가며 친구에게 소개팅 성공하면 소고기가 뭐냐 송아지를 사주마 하고 온갖 연병을 떨어뜨렸죠. 토요일은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 새 옷에 화장에 무려 미용실에까지 가서 드라이를 하고 왔습니다. 그 꼬라지를 구경하러 온 친구가 다음 주는 송아지 데리러 우시장에 가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힙한 거리에서 만난 그분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니 정말 사진보다 훨씬 더 훈남이셨죠. 거기에 피부도 희고 예쁘게 손질한 머리, 하얀색 치노 팬츠에 린넨 셔츠를 차린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맨날 회사에서 핍박당하고 방구석에서 배나 긁으며 맥주나 마시던 내게도 이런 행운이? 일단 터져나오는 도파민을 꾸역꾸역 숨겨가며 무난한 소개팅 코스를 진행했습니다. 밥도 맛있고 괄호 열고 안 먹어도 배부름 괄호 닫고 작은 갤러리도 구경하고 괄호 열고 안 봐도 마음이 충만함 괄호 닫고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모두가 날 축복하는 것 같은지 사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자식들 이름이며 손자 손녀 유치원 마중 루트와 우리가 나중에 묻힐 납골당까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김첨지의 럭키데이식 전개였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화도 다 했고 꽤 오래 걸어서 그분은 잠깐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자고 권했습니다. 어맛? 구두를 신은 날 배려하는 이 남자 너무 멋져.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치고는 가까운 카페로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스타식 멋쟁이 카페는 어둑어둑한 조명에 재즈가 흐르는 그윽한 분위기지만 손님이 가득했고 우리는 가운데 있는 낮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카페에서 포샷에 2,000원 하는 대용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들이킨 뒤 크어 하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즐기는 상여자지만 그날은 그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라는 아인슈페너인지 뭔지를 시켰습니다. 음료가 나오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어쩌면 대화를 할수록 이분이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그분이 제 손수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수가 참 예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실래요? 하고 손수건을 내밀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멋쟁이 카페 특유의 불편한 좌석을 아실 것입니다. 의자는 쓸데없이 푹신하고 웅장해서 끝에 걸터 앉아야 하고 손바닥만한 테이블은 애매한 정강이 높이라 컵을 집으려면 몸이 폴더로 접히는 그런 자리요. 손수건을 건네느라 뻗은 팔에 그만 커피잔이 넘어져 그분에게 쏟아졌고 당황한 저는 어머 어떡해! 를 외치며 저도 모르게 그대로 무릎을 앞으로 날려 도계자 자세로 미끄러지듯이 날아가 제가 닦을게요! 하고는 손수건을 마구 문질렀습니다. 하필 크림이 올라간 커피에 흰 바지라니. 그러다 저는 그분의 괜찮아! 하는 일말의 비명 같은 속삭임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카페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분 다리 사이에 앉아 커피색 행주 같은 걸로 그분의 고관을 마구 문질러대고 있었던 겁니다.
수습하러 온 카페 직원도, 주변의 다른 손님도, 그분의 동공도 떨리고 있었고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뻘개졌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하여자스러운 생각에 머쓱하게 웃으며 일어나 빳빳해서 안 닦이네요. 바지가 근데 주어를 안 씀. 빳빳해서 안 닦이네요. 라는 미친 개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분이 지금은 제 뒤에서 자고 있네요. 라고 하고 싶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고요. 초겨울 홍시보다 더 시뻘개진 상태로 죄송하다고 도계자를 100만 번을 받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없이 집으로 온 저는 그대로 자리에 쓰러져 하고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겨우 정말 죄송하다, 바지값을 알려주시면 변상하겠다 등등 구구절절한 사죄의 말씀을 다시금 남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에게 잘 들어갔냐는 안부 인사를 남긴 그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일도 있다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커피 대신 차를 마시자는 농담도 해주셨고요. 물론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고요. 다시 한번 그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저에게 카페 성희롱범, 걸어다니는 명예훼손맨, 변태맨 등등 치욕스러운 별명을 부여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변태 왔다 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쭉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론리 아일랜드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디기너 박스입니다. 아니 이걸 신청한다고? 예. 아니 이 노래 어떻게 아시지? 아무튼 틀어드리겠습니다. 론리 아일랜드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디기너 박스였습니다. 요건 이제 미국 SNL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꽁트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뮤직비디오가 진짜 웃기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제 방송이 이제 애들이 듣는다는 소리가 나오면 기겁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평소 팟캐스트를 듣다가 펄디의 라디오를 알게 된 후 종종 출퇴근길을 들으면서 빵빵 터지는 펄돌이입니다. 지금은 제가 30대 후반이니 대충 17년이나 지났네요. 그렇지만 제 망한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에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시력이 나빠서 공익근무 요원을 했습니다. 저의 근무지는 우체국이었어요. 직원 3명에 공익인 저 1명인 아주 작은 동네 우체국이었습니다. 저는 우체국 근무가 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편지와 택배 접수를 오롯이 제가 다 했는데 실수가 있을 때도 있었고 까다로운 손님이 있으면 그것도 꽤 골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공익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네, 역시 그녀였죠. 그녀는 부엉이 같은 뿔테 안경을 쓰고 늘 웃는 모습을 가진 쾌활한 여자분이셨습니다. 근처 회사의 격리 업무를 맡으신 분이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새로 오셨나 봐요 하면서 먼저 말을 붙이는 부침성부터 아름다운 얼굴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특별히 기억하게 된 계기는 그분이 저에게 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1980 몇 년 동전 있으면 좀 모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년의 동전을 모으는 게 제 취미거든요. 바로 다른 해의 동전과 자신의 생년을 가진 동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엉뚱한 취미 때문이었을까요? 계산대의 동전을 볼 때마다 연도를 자세히 보게 되고 그러다가 그녀가 생각나고 그러다가 보니 저만의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마음에 트리거가 된 사건이 발생했죠. 그녀는 전표를 본사에 우편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전표와 함께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도 함께 붙이곤 했습니다. 그의 남자친구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전표만 가지고 우체국에 오길래 웬일이지? 하고 얼굴을 봤는데 그녀가 울고 있더군요. 아마도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헤어지자 말한 게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군인에게 차인 것이 슬퍼서였을까요? 그렇게 전표를 붙이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지켜주고 싶다. 여자의 눈물보다 더 강력한 방아쇠가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로 제 마음을 기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대충 2월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약 2달 정도 복무를 했으니 꽤 친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그녀가 장난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네, 뭐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장난이었겠지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꽤 고민을 하다가 작은 종이 상자에 초콜릿과 사탕을 담고 그곳에 짤막한 편지도 같이 넣었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쪽이 올 때마다 우체국의 분위기가 환해진다. 늘 그런 밝은 모습으로 주변에 좋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란다. 같은 전형적인 거리감 있는 편지였죠. 그렇게 발렌타인데이에도 그녀가 왔고 저는 그녀에게 상자를 주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네요. 받으세요. 진짜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렌타인데이가 한참 지난 후에 저희는 말 그대로 평범한 직원과 밝은 손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1980 몇 년 동전을 찾고 그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퇴근 후에 다니던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 타고 가세요?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을 함께 안고 그녀와 약 40분 정도를 한참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대학은 갈 거예요. 엄마랑은 살아도 아빠랑은 못 살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꽤 깊은 얘기를 나누고 버스를 내렸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접니다. 저는 그때까지 20여 년을 모쏠로 살았습니다.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나오고 나름 교회 오빠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연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숙맥 중에 숙맥이었죠. 고백했다가 차이는 게 두려워서였을지도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 하는 학습된 무기력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밖에도 그녀와의 작은 편린들이 모여갔지만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집 해제를 했고 그녀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겠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요.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네요. 여전히 그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지, 지금도 동전을 모으고 있는지, 대학을 가겠다는 꿈은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때의 저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도요. 마지막 질문은 답을 들으면 상처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망한 짝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들으면서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하하하, 17년 전 사연. 30대, 지금은 30대 후반이 되셨군요. 야, 이거 참 뭔가 작은 우체국의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 났군요. 신청곡을 따로 해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의 추천곡으로 이번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의 숫자였습니다. 어제 이적님 콘서트 티켓팅이 열려가지고 4시에 열렸다고 해서 4시 한 6분쯤에 접속을 해봤는데 대기가 14,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예.
전자오락에 정신이 팔려서 아니, 전자오락에 정신이 팔려서 못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취소표가 나오겠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네, 그걸 또 노려봐야죠. 아무튼 오늘 또 웃고 떠들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났군요. 사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들, 뭐 망한 사랑 사연, 뭐 공포 사연, 이불킥 사연, 상남자, 하남자, 상여자, 하여자 사연 등등, 또 여기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재미난 이야기들 있으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아마 이번 주의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군요. 내일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이 없고요. 대신에 토요일에 오랜만에 배도라지 MT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면 수심님의 치지직 채널에서 오후 4시부터,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저희들의 MT가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게임들, 맛있는 요리들, 이런 거 먹고 노는 것들이 이제 송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때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개인 방송을 하겠지요. 어느덧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위도 이제 슬슬 물러가겠죠. 남은 8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즘에 전염병도 유행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이 빛나는 밤 쭈펄이었습니다.